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로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 많죠?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책 출간 제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 작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지만 현재의 저처럼 이게 아직 어려운 분들은 블로그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은 가치 창출 수단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언어가 중심이라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이해도가 높아지는 분야이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스틸컷 중심의 사진 언어가 중심이라면 블로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을 수 있으니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모두 충족하고 텍스트만 읽어도 이해가 가능한 분야를 전달하기에 블로그가 좋은 수단임은 확실합니다. 신생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제 한물 같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전히 건재하고 효율 높은 가성비 좋은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플랫폼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블로그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실을 수 있고 긴 호흡의 맥락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나 개그 능력, 외모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각 자극보다 정서적인 전달과 공유가 중심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봅니다. 블로그에 관한 정보도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가짐이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프로필을 끝내주게 만들어야 하고 스킨도 돈 주고 맡겨야 하나, 어떻게 나를 멋지게 표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뭔가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야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에게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는 인터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하는 거죠 라는 답을 했고, 공부의 신 강성태도 복근을 만들 때 운동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끔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감정은 넣지 말고 그냥 1일 1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스킬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일단 씁니다. 아무리 내가 쓴 글이 후져도 우선 써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쓰기만 하는 게 아쉽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전에 참조하는 사이트는 인싸고입니다. 어떤 키워드에 관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상위 랭크된 블로그의 정보와 비슷하게 써줍니다. 글자 수, 태그, 사용 사진은 몇 장인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 상위에 있는 블로거들이므로 가장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정보성 글이 좋지만 처음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상의 수다스러운 글을 정보성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짜장면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이것을 정보성 있는 메시지로 바꿔줍니다. 어떤 지역 짜장면.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두 번째, 파마하고 다음날 머리 감지 마. 다 풀려. 이것을 정보성으로 바꿉니다. 파마하고 머리 감으면 망해요. 이 영화 꼭 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어떤 영화 최고. 완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건네는 얘기들을 정보성인 것처럼 글을 바꿔주는 스킬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소형 키워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맛집이라면 대형 키워드겠죠? 범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이를 소형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맛집, 수원 맛집, 인계동 맛집. 우리는 인계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부터 제목과 내용에 사용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이런 소형 키워드는 어디서 찾느냐? 똑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 이곳에서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검색 수가 얼마인지가 나타나고 빨간 박스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검색 수 대비 문서 수가 경쟁 강도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블로그는 앞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배웠지만 블로그 방문자들은 바쁩니다. 초반에 3초를 스르륵 보다가 나가버리기 쉬워요. 그러므로 초반에 큰 정보를 하나 핵심적인 것을 예고하는 방식을 써보세요. 흥미 자극과 썸네일, 즉 대표 사진에 힘을 실으면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앞부분에 원하는 정보 일부를 흘리면서 끝까지 읽게 만들어 체류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을 염두하고 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대문 사진, 즉 썸네일은 제목과 통일성 있는 직관적인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사진 외에 글을 써도 좋습니다. 예술 작품처럼 오래 봐야 이해가 되는 나만 이해하는 사진은 쓰지 말아주세요. 제목을 짓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간 제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먹으면 3초 안에 기절해요. 40kg 감량, 3살아기 5분 안에 재우는 법.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을 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아이에게 좋습니다. 요즘 누가 휴대폰 들고 다니나요? 세 번째,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읽기 전에는 집 나서지 마세요. 운동이 만병통치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되 거짓 정보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도 다 어렵다면 진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인싸고 소개해드렸죠? 인싸고의 키워드 검색에서 상위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갑니다. 그 글을 비슷하게 옮겨오는 거예요. 글이나 사진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다 걸려요. 사진은 다른 걸 쓰시고 글은 비슷하게 작성. 타이핑 치기 힘드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음성인식.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도구 음성 입력 부분에 비슷하게 문장을 바꿔서 읽어만 주세요. 텍스트로 기록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루에 한 개의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쉬워집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일 때까지는 대형 키워드 말고 소형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 키워드 분석을 참고합니다. 키워드 분석에서 쓸 주제에 대한 키워드 입력 후 컨텐츠 종합 지표에 블로그 경쟁 강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인싸고 사이트에 가서 해당 키워드로 상위 검색되는 블로그를 참조하여 키워드 반복 횟수, 사진, 글자 수 등을 비슷하게 작성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편의 글을 매일 작성하되 명심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한 가지 주제로 된 글을 쓰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도록 합니다. 계속 쓰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와서 주제가 헷갈리는 글이 되기 쉬운데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글을 한 편 더 쓰도록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표 사진은 내용에 맞는 직관적인 사진으로, 제목은 흥미를 자극해서 클릭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도입부에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흘리면서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재밌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겠다는 나의 독자를 만들어가는 스킬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더 생각나고 배우게 되는 점이 있으면 이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